아,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 지난번에도 발표했을 때도 다시 한번, 실제론하고 비판적 실제론을 조금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비판적 실제론이요? 아, 그리고 이제 비판적 실제론, 이렇게 좀 쉽게, 개념만, 쉽게. 여기 실제론이 나오니까. 아, 실제론이요? 실제론은 예. 말 그대로 세계가 실제하고 있다. 그런 실제론이고요. 그러니까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세계는 실제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판적 실제론의 말은 뭐냐면은, 초월적 실제론하고 비판적 자연주의가 있어요. 초월적 실제론은 자연과학에 대한 실제론이고, 비판적 자연주의는 사회과학에 대한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합쳐서 비판적 실제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두 개를 합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스카가 분석할 때, 자연과학에 대한 그 실제론, 두 번째는 사회과학에 대한 그 실제론을 비판적 자연주의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합쳐가지고 비판적 실제론이라고 해요. 초월적 실제론을 또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초월적 실제론이 이제 비판적 실제론이고, 이제 초월적 실제론은 간단히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인과성을 파악하는 거다. 인과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증주의나 협약주의는 주칙성에 그치는데, 초월적 실제론은 인과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규칙성과 인과성, 개념적으로 그렇게 딱 보시면 돼요. 그거는 좀, 실증주의의 문제점은 지적한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지금 다 들어왔나? 관계랑 또 안 들어갔습니다. 내가 또 우리가 마르크스의 추상 구체가 어더라?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가 약간 볼 때마다 헷갈리더라고. 추상에서 구체에서 추상으로, 추상에서 구체로. 그거를 지금 논문에서 방 선생님이 지적을 한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이제 되게 이제 그러니까 단순한 구체가 아니라 막스도 저게 자기가 써놓잖아요, 그죠? 그렇죠. 탐구의 방법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종합해서 추상화시켜서 서술을 하는 거고 다시 또 추상해서 다시 구체로 내려온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과 마르크스의 사회과학 방법이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사회과학에 적용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논쟁거리였는데 그 사회과학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공부하려면 몇 개월 걸리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마르크스가 사회를 분석한 방법은 바로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에 부합하다는 것을 그걸 논증한 거죠. 이 논문에서요.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서설이네. 참 여기서 그렇죠. 나오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나오고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해서 정치경제학 방법에서 나오고 또 자본론에서 서문에서 중요한 얘기 직접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려면 그 구체적인 사실들을 축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한 다음에 그거를 추상화시켜서 서술을 하는데 추상화 서술하고 나중에는 또 구체적인 걸로 또 다시 나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그런 실증주의나 경험주의를 극복했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거. 예, 맞습니다. 또 우리 다른 분 말씀하실 수 있으면. 질문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소련의 이제 막스주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련에서 이제 막스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별로 발전을 못 했잖아요. 네, 예. 국가과학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단순화시킨, 이렇게 보면은, 스탈린이 요약 정리한 변칙적 인물론과 사적 인물론, 이걸로 이제 압축돼 버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막스주의의 이제 다양한 정치 경제학이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부분의 이제 유기적 관계들 자체가 자체 이제 뿌리를 이제 철학으로 스탈린이 규정한 그 이후로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고민들이 있죠. 네, 고민들이 있어서 이제 양자역학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든지 해서 부분적인 교재들, 교과서들은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화가 되는 거잖아요. 인물론이나 그런 이제 틀로서 이제 보는 것으로 굉장히 단순화됐다고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판적 실제론에서 소련의 이제 소위 마르크스주의 철학, 막스주의 철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또는 그거에 대한 비판이 있는지. 네, 궁금하고. 아직 말씀드리면 비판적 실제론이 비주류 철학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비판적 실제론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의 과학 철학이나 사회과학을 비판했지만은 정확하게 지금 그런 학자는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제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려진 게 뭐냐면요. 비판적 실제론이 예를 들어서 막스의 이론을 갖다가 뭐라고 하여튼 상당히 잘못 알려져가지고 막스주의 진영에서 비판적 실제론을 상당히 좀 거부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이 비판적 실제를 실제 이용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비판적 실제 이론을 통해서 막스의 과학이 더 실제 과학으로 접근할 수 있고 더 과학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원래는 제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박사 논문으로 제가 사실 쓰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연구 논문을 좀 발전시켜가지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2018년도 아프고 여러 가지 쏘여 있지 않아가지고 그걸 못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실제론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련 과학에 대해서 아직 한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기 발표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는데 네. 방금 전문가입니다. 방금 예, 선생님. 우리 동기가 얘기한 것처럼 소련과 중국의 구체적으로 이러한 마르크스의 이론들이 또 방금 이제 비판한 그런 이론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그런 측면에 관해서 좀 연구를 좀 하실 수는 없으시겠어요? 앞으로? 당연히 저는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이건 올바른가 걸른가 앞으로 어떻게 돼갈 건가 이렇게 예,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비판적 실제론을 사실은 막스주의에서 제가 석사 논문 때 비판적 실제론을 썼을 때 정진상 선생님께서 받아들이고 동의한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막스의 이론을 더 오히려
뭐랄까, 과학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준,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실제론이, 비판적 실제론이. 그래서 이제 정지현 선생님이 제 석사 논문을 받아준 거고, 그분도 어찌됐든 마르크스주의 학자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실제론을 좀 저희가 막스주의들이 좀 공부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제론을 기반으로 해서 막스주의 이론을, 왜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류고 비주류고 누가 됐든 간에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말, 과학적 지식인데, 과학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과학적 지식의 과학을 연구 방법을 우리가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 이론이 이렇더라 하고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막스 이론 하나만 가지고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은 막스 이론 하나만 가지고 확대시키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막스 이론을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일종의 조수로서의 역할, 그런 도우미로서 역할이 필요한 학문이 필요하다. 그 이론이 저는 제안드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실제론이다. 이것을 갖다가 좀 연구해가지고 막스의 이론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이미 막스의 이론으로 예를 들어서 입증한 이론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소련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비판 실제론을 한국사에서 강의한 분이 강원도의 이기용 교수님께서 이분 그때 이미 퇴임하셨어요. 그다음에 성공회대 김진혁 선생님이 계셔. 이분도 퇴임하셨어요. 이 두 분 다 특히 김진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막스 과학에 대해서 비판적 실제론을 상당히 많이 이론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이 선구자로서 그걸 썼는데 또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막스 이론이나 실제론이 비주류 학문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사장되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좀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데다가 기존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올지만 기존에 근본주의 막스주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비판적 실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거부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론의 지평이 좁아지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걸 저는 지금 그전부터 그걸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캘린코스 말씀하셨는데, 예. 캘린코스의 이제 막스주의는 이제 트로츠키주의 버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트로츠키는 사실 이제 굉장히 다재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글을 썼지만 제일 취약점이 철학이거든요. 예. 트로츠키가 뭐 철학에 대해서 철학적 사유를 한 사람은 별로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카우츠키 이후에 이제 막스주의자들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레닌이나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막스주의자들이 굉장히 당시 욕은 많이 먹었어요. 자기들끼리 너무 싸우느라고 쌈박질을 빡세게 해갖고 욕은 많이 먹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막스주의를 확장하는데 상당히 이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시기에 이제 막스를 파다가 다시 해결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유일하거든요. 예. 그 시기를 보게 되면 같은 막스주의 진영 내에서도. 왜냐하면 당시에 주류가 이제 카우츠키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우츠키가 이제 막스주의의 황제잖아요. 황제의 이제 어록만 보면 되는 이제 이런 거였다 그러면 뭐 레닌도 그렇고 트로츠키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영역에 과감하게 이제 자기 문제의식에 따라서 접근했던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로츠키가 사실 뭐 철학적 기량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스탈린은 뭐 그러한 정도의 이제 재능은 안 되는데 유약한 변칙적 유물론이 막스주의 철학을 갖다 굉장히 협소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막스주의자들이 이제 비판 실제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거는 이제 소련 막스주의 철학에 근거한 사람들은 철학의 제일 명제는 그거잖아요. 존재냐 의식이냐.
유물론이냐 관념론이냐 요 틀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프로치를 안 하는 모든 일체의 이제 철학을 갖다 배격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막스주의 철학은 이제 지금 이제 실제로 다루는 이 중심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공백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러니까 유로막스주의라고 하는 서유럽 막스주의자들은 이제 마르크주의의 이제 실천 철학으로 이제 후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후퇴라기보다는 이제 꼭 후퇴라고까지는 볼 수도 없긴 하지만 어쨌든 철학의 근본 문제 또는 중심 문제에 대한 이 천차. 왜냐하면 이제 20세기 실증주의든 뭐라고 하든 간에 어쨌든 20세기 이후로는 그러니까 과학이 이제 학문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나왔던 뭐 실증주의든 합리주의든 다 이제 낡은 철학이 된 거죠. 낡은 철학에 대해서 이제 소위 철학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분투를 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데, 반면에 이제 이 막스주의 철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탈린의 철옹성 안에서 이제 안 나오는 거죠. 벗어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공백들이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비판의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막스주의 철학에서도 이제 실제론과 유물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건데, 그렇지만 자기 론을 갖다 유물론으로 이제 머테리얼리즘으로 이렇게 딱 하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보다는 이제 개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론이 또 이제 한국어 번역 개념이 좀 오히려 더 이해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근데 마땅한 용어도 없어요. 이제 리얼리즘이니까. 예. 리얼리즘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철학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면 의미가 분명히 전달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론이란 용어로 쓰게 되면 사실 그 전에 비판 실제론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형태의 개념들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단순화된 소비에트 막스주의 철학에 대한 비판 또는 이제 막스주의 철학자들의 자기 비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공백들이 거꾸로 이제 막스주의가 사실은 적지 않은 인적, 지적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방어적 논리로 수락한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소련, 러시아, 마오, 네. 중국 이런 부분에서 레닌과 마오가 거기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나? 구시도 있지만, 그럼 실제 그게 우리 사회주의 진정한 사회주의 이념 방향에 비춰봤을 때 지금 어떤 정도로 어떤 성격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어떻게 거기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 보면 좋지 않겠어요? 예, 시간 관계상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하셔야겠네요.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켈리니코스가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의 분석 방법을, 마르크스의 사상이라는 정성진 선생님, 정진환 선생님께서 번역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106쪽에 보면 이제 마르크스의 분석 방법이다. 그래서 아까 구치의 추상 쭉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그 실수한 게 뭐냐면은 사실상 그 분석 방법은 구체에서 추상을 얘기해. 구체와 추상은 어떻게 하면 자동적,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다른 개념인데 자동적 영역이고 타동적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경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실제로 분석을 할 때는 경험 영역에서 시작합니다. 경험 영역에서 구체로 옮겨가고 구체에서 추상으로 옮겨가거든요. 근데 이 경험 영역을 실제로 마르크스가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스 캘리니코스 그걸 관가했죠. 그래서 이분이 그 마르크스 분석 방법을 제시하면서 제가 이제 그 책에다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게 분석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 영역에 대해서는 뭐든지 우리가 경험 영역에서 처음 출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체 영역과 추상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캘리니코스가 그 마르크스 분석 방법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좀 판단했고요. 소장님하고 또 우리 정유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든 그 막스의 이론을 좀 더 저희가 좀 발전시키고 또 학대 주변에다 널리 좀 보급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점에서 오늘 또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좀 더 주변에 많은 또 이 비판적 시절이 아니더라도 막스의 이론을 좀 더 과학적으로 또 과학화시킬 수 있고 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론도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재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승현 선생님, 제 얘기 들리세요? 말하기 허용해야 되겠다. 김승현 선생님. 네, 저 잘 들었습니다. 질문도 하고 싶었는데 막 다 지나가셨네요. 예. 예. 가셔야 되는데 오늘 무슨 집안에 누가 생신이 있어가지고. 글쎄요. 제가 네, 직접 현장에 안 가서 미안합니다, 또. 우리 그리고 질문 한번 해봐요. 대신 질문을? 대답해줄게. 질문하면 우리 원영 선생님이 대신 대답해주세요. 아니, 사실은 저는 그 총체론 인류학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거라, 그, 막스의 총체적 관점은 그냥 정치 경제, 그리고 어떤, 또, 종교적인 이런 이데올로기의 지배, 이런 거를 다 아우르는 설명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더 다른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총체라는. 맞죠. 맞아요. 예. 종교에서도,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네. 사회 문제를, 종교 문제도 사회 문제 포함되잖아요. 그랬을 네. 때, 제가 막스의 종교 이론에도 총체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네.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종교 얘기를 할 때도 막스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사회관계 총체가 먼저 밝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종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종교 문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실질적인 종교 문제는 사회관계의 총체로부터 그 총체적 관계로부터 우리가 밝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막스가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 분석할 때도 그랬고 사회를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총체라는 개념이 상당히 저는 무지 이제 막스 개념 중에 어떻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 개념을 계속 주요 이론가들이 계속 실상시키려고 하니까 이 개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네, 나가시고요. 김승현 선생님. 예, 김장민 동지 얘기하세요. 우리 4월이나 5월에는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그러니까 제가. 네. 예. 겨울 동안에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까지 그랬는데요. 이제 가야죠.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4월이나 5월달에 하실 때 또 갈게요. 그쪽으로.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동지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여보세요?